단 1시간 만에 배우는 애프터 이펙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재미난 예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애프터 이펙트를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잔디밭 배경 위에서 축구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패널 비어있는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잔디밭 이미지와 축구공 이미지를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눌렀습니다. 자, 먼저 애니메이션을 하시기 위해서는 컴포지션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은 필름 모양의 새 컴포지션 만들기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규격이 있는데요. 그 규격은 사전 설정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HDTV 1080-29.97 이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 규격입니다. 풀 HD 규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애니메이션의 시간을 얼마로 정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속 시간인데요. 이게 이제 10초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10초라는 뒤에 숫자는 프레임 단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저는 5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면 지속 시간을 자, 이렇게 숫자로 500 프레임 단위까지 입력을 하시면 5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5초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지션의 새로운 이름을 한번 정해 볼까요? 여기는 자, 축구공 애니메이션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비어 있는 이것을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비어 있는 컴포지션 하나가 새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 컴포지션 윈도우에는 컴포지션 패널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회색 체스판 무늬가 투명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 시 이게 좀 밝은 배경이기 때문에 밝은 이미지로 작업할 때 이게 불편하실 분들은 여기 껐다 켰다를 할 수 있거든요. 투명도, 격자, 켜기 끄기가 있으니까요. 이걸로 이렇게 상태는 똑같은 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껐다 켰다. 이게 투명한 상태인지 검정색 배경이 있는 건지 확인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FHD 규격을 만들었고요. 자, 잔디밭 이미지를 타임라인에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에 내려놨고요. 그럼 잔디밭 이미지가 채워졌고요. 그 위에 또 다른 레이어로 하실 축구공 이미지를 내려놓겠습니다. 자, 축구공 이미지 내려놨죠? 자, 그럼 축구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축구공의 레이어 선택하시고 왼쪽에 이 삼각형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럼 변형이라고 나오죠? 변형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을 할 속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점, 위치, 비율, 회전, 불투명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할 항목은 위치 항목입니다. 그래서 위치 부분을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자, 이 축구공의 위치를 먼저 바꿔볼까요? 자, 여기 선택 도구가 반드시 클릭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축구공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축구공을 이동해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표시기, 현재 시간 이 표시기를 제일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맨 앞에부터 이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현재 타임 표시기를 맨 앞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지만 오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초부터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에 현재 타임 표시기를 자,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위치에 342, X축이 342, Y축이 548 위치에 축구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고요.
그럼 이 상태부터 애니메이션 시작하겠다 하고 했을 때 이쪽 자 여기 이제 타임워치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마른 목골의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현재 시간 표시기를 자, 이렇게 쭉 이동해서 자, 3초로 이동해 줄게요. 3초로 이동한 상태에서 축구공을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합니다. 직선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하시면 수평으로 정확하게 이동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끝났어요. 자, 볼까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축구공이 이제 보통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굴러가죠. 자, 굴러가는 애니메이션까지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동하는 시점부터 이제 굴러가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자, 이동하는 시점에다가 자, 회전에 자, 타임워치를 이제 초시계 부분을 이제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가서 자, 이 회전 값의 숫자를 변형시켜 줄게요. 자, 이거는 도구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0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회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상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는 여기 숫자로 1 또는 2 그럼 두 바퀴 돌았다. 이렇게 해도 표현을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갈 때 한 바퀴만 돌겠다. 그럼 여기서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해볼게요. 스페이스바.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제 축구공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좀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새로 컴포지션을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의 한 개의 프로젝트 내에는 여러 개의 이제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프리미어에서 한 개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시퀀스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컴포지션은 또 다른 컴포지션 안에 동영상처럼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컴포지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마크를 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동차 애니메이션.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자, 소스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PSD 파일인데요. 자동차 애니메이션 .psd 파일이라고 해서 이 PSD 파일, 포토샵 파일입니다. 포토샵 파일은 다른 이미지 파일과 다르게 레이어 형태 그대로를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자, 각각의 레이어가 따로따로 구분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아주 좋은 저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서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가져오기 버튼을 눌렀더니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포토샵 PSD 파일을 불러올 때 레이어 형태가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선택 질문을 주는데요. 자, 푸티지 전체로 한 개의 그 병합된 이미지로 불러올 것인지, 그다음에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 이제 이런 옵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하실 것이라면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편집 가능한 레이어 스타일. 만약에 레이어마다 포토샵에서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 효과를 포토샵에서 주었던 레이어 효과를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수정이 가능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어 효과를 이미 적용시켜서 불러오느냐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수정 가능하게 불러올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편집 가능한 레이어 스타일 정해주시면 되고요.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불러오실 때는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동차 애니메이션을 이제 뉴 컴포지션으로 비어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 병합된 이미지로 불러온 것이 아니라 컴포지션 형태로 불러오고 나니까 자동차 애니메이션 포토샵 파일의 이름과 동일한 컴포지션 형태로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 이름이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2라고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컴포지션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했더니 컴포지션이 이렇게 열려지는데요. 지금 포토샵의 화면 그대로 레이어가 그대로 각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온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맨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배경 레이어.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포토샵처럼 눈을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레이어는 흰색 단색으로 된 배경이 있는 레이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레이어에는 자, 이렇게 어떤 도시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레이어는 자동차 바디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그 위에는 자, 자동차 바퀴, 앞바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자, 이렇게 뒷바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각각을 별개로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를 이 도시 배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축구공하고 똑같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텐데요. 자, 축구공과 다른 점은 컴포지션 속에 컴포지션이 들어간다 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자동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축구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1초에서 자, 3초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자, 1초를 놨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자, 자동차 바디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자동차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요. 자동차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변형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비율이 스케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동차의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바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자동차가 똑같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이제 작업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폴더를 관리하시는 것처럼 폴더. 자동차라는 폴더 속에 자동차 바디와 자동차 앞바퀴, 자동차 뒷바퀴를 자동차 폴더라는 것 속에 넣어 놓으시면 자동차 폴더를 움직이면 자동차 바디, 자동차 앞바퀴, 자동차 뒷바퀴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폴더 개념으로 자동차 바디와 앞바퀴, 뒷바퀴를 컴포지션으로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거를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가기 위해서 컨트롤 Z 실행 취소를 눌렀고요. 자동차 바디와 앞바퀴 뒷바퀴만 따로 그룹을 시켜보겠습니다. 따로 그룹이라는 것은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고 그 컴포지션 안에다가 레이어 형태로 바디, 앞바퀴, 뒷바퀴를 넣어놓고 그 컴포지션을 다시 전체 컴포지션에 불러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하는 과정은 내가 그룹화 시키고자 하는 그 레이어를 자,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하나, 둘, 셋. 자, 이 세 개를 한 개의 작업으로 하실 때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사전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성이라는 말이 이제 컴포지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전 구성 요 세 개를 컴포지션을 만들고 그 컴포지션을 다시 불러오는 자,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그래서 이 내용은 뭐가 되냐면
자동차 바디, 앞바퀴 뒷바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동차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정했죠. 확인 눌러. 그랬더니 자, 배경 레이어 자동차라는 컴포지션이 새로 생겨서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어는 아까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레이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레이어의 숫자가 하나, 둘, 3개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가 어디게 됐냐면 3개의 레이어는 자동차라는 컴포지션이 새로 생성이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자동차의 옆에 확장을 열고 비율 부분의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로 됐으면 자동차 바퀴와 자동차 바디를 따로따로 애니메이션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컴포지션 형태로 레이어가 이렇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 컴포지션을 새로 열고 그 컴포지션 속에서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작업이라는 것은 애프터 이펙트의 새로운 작업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퀴의 움직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라는 컴포지션이 들어와 있던 이전에 작업했던 컴포지션은 바로 이 컴포지션 위쪽에 보시면 자동차라는 컴포지션 내부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상위 컴포지션 자동차 애니메이션 2라는 컴포지션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위쪽으로 다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또 부분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되는 애니메이션은 사전 구성 형태로 프리 컴포지션 형태로 작업을 해서 반복적인 작업 또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쉽게 설정을 해놓고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를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자동차 크기를 이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치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한 요 정도 되겠죠. 네. 자, 위치를 이 정도로 됐고요. 이 자동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위치 키프레임 켰고요. 3초로 가서 여기다가 위치를 원하는 위치만큼 제가 드래그, 시프트 키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축구공 애니메이션 한 거가. 근데 자동차가 움직일 때 하나 더 움직였으면 좋겠는 게 마치 축구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바퀴가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굴려볼 때는 자, 만약에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회전 애니메이션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레이어의 회전 부분에 자동차 몸이 돌아가겠죠.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자, 컨트롤 Z 취소하고요. 자동차 컴포지션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바퀴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바퀴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시켜볼게요. 자, 앞바퀴 클릭합니다. 변형, 그 다음에 회전. 자, 여기에 회전을 시켰죠. 그 다음에 3초에 자동차니까 바퀴가 좀 많이 굴러가겠죠. 아까는 축구공 같은 게 1로 했는데 여기를 10바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자동차 바퀴가 이제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건 제자리에서 이렇게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상위 컴포지션 자동차 애니메이션 2라는 상위 컴포지션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자,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빠르게 이제 굴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바퀴는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뒷바퀴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앞바퀴가 움직이고 뒷바퀴 형태가 동일하다면 뒷바퀴를 저는
눈을 감겠습니다. 자, 뒷바퀴를 눈을 감고 앞바퀴 애니메이션을 한 걸 그대로, 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바퀴 이 상태, 컨트롤 C, 레이어를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 앞바퀴가 2개가 복사가 됐죠. 자, 앞바퀴 회전하는 레이어 2개를 복사했고요. 얘를 뒤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쪽으로 정확히 위치를 잡아줍니다. 방향키로 정확한 위치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상위 컴포지션에 가면 자,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2바퀴가 굴러가면서 이동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자동차 이제 그 바퀴가 이제 움직이는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것을 자, 이제 여기에서 자, 이지 인, 이지 아웃 부분을 이제 보여드린다면, 자,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잘 만든다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잘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자연스러운 동작은요, 가속과 감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자마자 100km가 될 수가 없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속도가 0km에서 서서히 속도가 증가되게 되고, 이제 빨라지면 나중에는 이제 80km, 100km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멈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바로 0km, 바로 정지할 수는 없거든요.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히 정지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 속의 자동차는 바로 속도가 나오고 바로 정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색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 어색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고 서서히 속도가 줄어드는 이지 인, 이지 아웃 그 부분을 적용시켜 주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키프레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자, 키프레임 보관 부분을, 키프레임 도우미 부분을 누릅니다. 키프레임 도우미, 자, 이 부분이 자, 밑에 부분 좀 자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키프레임 도우미 부분을 누르시고요. 천천히 들어오기 및 나가기. 자,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천천히 출발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천천히 들어오기라는 거는 천천히 이제 그 위치로 들어온다 해서 이제 요거는 이지 인, 그 다음에 천천히 나가기는 이지 아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지 아웃은 우리가 자동차 출발할 때, 자동차 정지할 때는 천천히 들어오기, 이지 인으로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혼동스럽다 그러면 천천히 들어오기 및 나가기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키프레임이 마른 목골에서 모래시계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형태가 조금 이제 달라지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지 인, 자, 여기에서 키프레임 도우미 누르시고 천천히 들어오기 및 나가기 눌러주면 돼요. 네, 단축키로는 F9를 누르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자동차가 서서히 빨라졌다가 서서히 정지하는 느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애프터 이펙트를 학습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단 1시간 만에 배우는 애프터 이펙트, 말처럼 1시간 만에 학습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 학습 방법대로 다시 반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 학습을 제대로 따라 하신다면 충분히 1시간 만에 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 2번째 시간까지 이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교육이 앞으로의 애프터 이펙트 학습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